자, 문제 1번 봅니다. 100V 교류 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했다. 입력과 전류를 측정하니 500W가 입력입니다. 7A였다. 이 선풍기의 역률은? 자, 이때 100V는 단상 2선식이라고 보면 되죠. 선풍기는 2선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률이라는 것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역률, 코사인 세타죠. 자,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P상에 대한 유효분을 얘기하죠. 그죠? P상. 자, 얘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으로 따지면 P상은 Z이고 유효는 R입니다. 열나는 성분. 전류로 따지면 IZ에 IR 해도 되고, 전압으로 따지면 VZ에 VR 해도 되고, 전력으로 따지면 P상 전력 PA에 대한 유효 P로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력식에서 P는 KVI 바가 됩니다. 얘가 P상 전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 개수 K는 1, 2, 루트 3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상 2선, 단상 3선, 3상의 3선이면, 그죠? 지금은 선풍기 100V는 우리가 얘기하는 단상 2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개수는 1입니다. 1. 얘가 P상. 자, 유효는, P상은 PA라고 하죠. 미안합니다. 유효 P는 KVI, 얘가 P상분이죠. P상분에다가 유효 전력률, 줄임말 역률을 곱한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와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률은 넘기면 P에 PA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하고 같네. 그죠? 그죠? 조금 더 해볼까요? 무효전력 PR은 KVI에 무효율인 사인 세타를 붙이죠. 단위는 바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 식을 가지고 이 식을 유도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자,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처음 식으로 합시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유효 P는 KVI의 코사인 세타이시더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P의 KVI가 되겠네. 얘가 P상. 개수는 뭐 단상 2선이라서 1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압은 100V라고 그랬고, 전류는 7A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입력이란 말이 그 유효 전력은 500W더라. 그죠? 이렇게 하면 0.71이 나옵니다. 이것을 역률이다 해도 되고, 100%를 곱해서 71%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된다는 거. 나번이 된다는 거.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병렬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 접속 값보다 어떻게 되느냐? 답은 라 됩니다. 이렇게 C는 병렬로 한 값이 직렬로 한 값보다 훨씬 크죠. 왜? 병렬은 그냥 더하죠. 저항의 직렬처럼. 근데 직렬은 저항의 병렬 계산하죠. 그래서 얘가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개다 이렇게 하면 10의 제곱 100개다 그러면 100의 제곱배만큼 병렬 회로가 커집니다. 정전 용량이. 그죠? 그 사유를 들이대면 먼저 C의 직렬과 병렬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C가 뭐 직렬로 C1, C2가 되어 있다. 이때의 직렬값 CS, 시리즈 직렬, 얘는 각 소자의 역수의 합의 역수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1의 C1, C2의 대각선으로 곱하죠. 그래서 C2, C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C1 더하기 C2의 C1, C2 저항의 병렬 계산하고 같죠. 자, 만약에 C1이라고 하는 분이 N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CS는 C1이 갖고 N개가 되더라. 이렇게 해두면 좋다. 그죠? 그렇다면.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병렬로 된 것을 계산해 봅시다. C1, C2 병렬 배럴의 CP라고 그러죠. 그죠? 얘는 그냥 더하면 되겠더라. 저항의 직렬 계산처럼. 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C1이 이렇게 병렬로 N개가 붙어 있더라. 그러면 CP는 10개 C1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문제 2를 풀이를 하면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그죠? 그죠? C라고 합시다. 자, 병렬로 했을 때 이 C가 C이고 얘가 10개 있더라. 그러면 합성 CP는 NC 10개니까 참 10C가 되겠네요. 이 값은 CCC가 10개 되어 있더라. 그러면 CS는 C를 10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C를 구하면 10의 CS입니다. 이 구한 C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0CS. 그러면 100CS네. 그죠? 그래서 CP는 CS의 100배입니다. 100배. 그죠? 그래서 답이 라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것은 그냥 10개면 10의 제곱, 100개면 100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간단하게 나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의미는 아시고, 그죠? 어렵지 않다. 문제 3번으로 갑시다. 환상철심의 평균 자로 길이 Lm, 단면적 A, B 투자율 μS, 권수 N1, N2인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일단 답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덕턴스라고 그러죠. L 헨리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분. 이 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환상으로 된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이 여기에 코일을 감았다. 그래서 여기 I 암페어 흘리고 여기 N턴을 감았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파이 웨버가 철심을 타고 돌아다닐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이 철심을 중심을 한 바퀴 뺑 도는 길이를 자로 길이라고 그럽니다. L메타이더라. 그리고 이 철심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붙어 있는 걸 잘라서 이 단면적을 S메타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심은 투자율 있죠. 뮤 헬리퍼 메타이시더라. 그죠? 이때 우리 L 값이 있었죠. 앞에서 배웠던 거. 자체 L의 뮤 S N 제곱 헬리가 되더라고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기자력에서 막 유도하는 게 있는데 뭐 생략해 버리고 L은 인덕턴스 값은 자로 길이, 투자율, 그 다음에 단면적, 권수의 제곱 요렇게 된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겁니다. 외워두시면 자, 두 번째로 얘는 자기 인덕턴스죠. 그런데 상호 인덕턴스
자, 똑같은 자로 길이 L메타 그리고 투자율 뮤 헬리퍼메타이고 그리고 여기 단면적 똑같이 S메타 제곱일 때 권수만 N1 턴 N2 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때 이 차에 유도되는 것은 1에서 2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 이 M 헬리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M 헬리도 뭐 유도하고 이러면 어렵죠. 그래서 요 시기에 봐서 자기 인덕턴스 대신에 상호 인덕턴스 해서 자로 길이는 똑같다. L. 그 다음에 투자율 되고 단면적 되고 권수 N이니까 N 제곱이죠. 얘는 N1, N2가 있으니까 그냥 찢읍시다. N1, N2 헬리가 된다라고 외워두시는 게 차라리 낫더라. 자기 인덕턴스는 얘, 상호는 얘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3번을 풀이를 해보면 평균 자로 길이 L, 단면적 저는 S를 썼는데 얘는 기호를 A를 썼습니다. 비투자율 권수 이렇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L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얘는 투자율은 비투자율을 자기가 주었으면 뮤S를. 그렇기 때문에 투자율은 비투자율을 줬을 때는 뮤제로에 뮤S 해야 되겠네. 그래서 뮤제로에 뮤S에 A 썼죠. 나는 S 썼지만 거기에 N1, N2 되어 있더라. 근데 뮤제로는 뭡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의 헬리퍼메타이더라. 진공 또는 공기의 유전율. 그죠?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식이 답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죠?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오버합니다. 이 정도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능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사에서 언급되는 것들이더라. 자, 그래서 기능사를 이해를 많이 하시면 기사 시험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진짜 엄청난 도움이. 그런 관점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에서 자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가의 오른나사의 법칙이죠. 자, 오른나사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더라. 직선 도체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하는 아예 안파이면 자기력선은 오른나사 얘가 전류, 자기력선은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오더라. 그래서 자기력선 H는 이렇게 옵니다. 근데 코일이 있더라. 코일일 때는 전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손으로 따지면 얘가 전류다. 얘가 말려 올라가고 자기력선 이래 가죠. 그래서 H는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오른 나사의 법칙 가가 되시겠네. 문제 5번 넘어갑니다. 하여튼 맨 처음에 제가 2011년부터 했는데요. 처음에는 요점이 좀 진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점점 반복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생략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자, 5번. 다음이 설명하는 금속 A와 B로 만든 열전쌍과 접점 사이에 임의의 금속 C를 적어주십시오. 연결해도 C 양끝 접점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회로의 열 기전력은 변하지 않는다가 다의 제3금속의 법칙. 다른 말로 중간 금속의 법칙이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도 여러 번 했지만 또 해봅시다. 전류에 따른
열작용, 열전 효과, 열전 작용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첫 번째로 유명한 게 제백 효과가 있습니다. 제백 효과는 뭡니까? 이종의 AB 금속선을 이렇게 서로 접점을 만들고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점의 온도를 T1, 이 점의 온도를 T2. 만약에 두 부분의 온도가 다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여기에 열기전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온도 차에 의거해서 전류가 생기더라. 그것을 제백 효과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A점, 여기 B점이 있어도 여기 또 다른 금속 C를 붙였습니다. 그때 이 점과 이 점의 온도가 같더라.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가 않더라. 그게 말씀드린 중간금속의 법칙, 제3금속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백의 또 다른 한 부분 설명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펠티어 있었죠. 효과. 펠티어는 제백에 반대였습니다. A와 B를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먼저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 부분은 발열하고 열이 발생되고 한 부분은 흡열하시더라. 이 흡열하는 걸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자 냉동기로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얘는 이러한 것으로 열전 온도계에 쓴다라고 그랬죠. 자, T1 부분은 내부, 여기는 내가 재고자 하는 부분에 되면 온도 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전류량이 커집니다. 그걸로 온도를 환산해서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펠티어와 유사한 톰슨 효과가 있더라. 톰슨. 자, 톰슨에서 중요한 그 펠티어는 반드시 이종 금속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 근데 얘는 반드시 동일 금속에서 얘와 비슷한 역할을 하더라. 자, 무슨 말? 동일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의 온도가 T1, 이 부분의 온도가 T2 서로 다릅니다. 온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전류가 흐르더라. 전류가 흐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주울열이 생기죠. 주울열. Q는 0.24 I 제곱 RT 칼로리의 주울열이 생깁니다. 이 외에 또 다른 한 부분은 흡열하고 한 부분은 발열하는 현상이 또 생기다. 얘를 톰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열과 흡열은 펠티어와 유사한데 얘는 이종금속, 얘는 동일한 금속에서 나타낸다는 거.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 알고 있어야 되겠네. 문제 6번 갑니다.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답이 라번입니다. 먼저. 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이 아니고 같은 방향이죠. 자, 우리는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정리해 봅시다.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죠. 제1, 제2 해서 먼저 전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current law 이렇게 KCL. 자,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어떠한 접점에 의해서 유입하는 전류량과 유출하는 전류량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1 더하기 I2는 I3 더하기 I4와 같다가 KCL입니다. 두 번째로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 KVL이라고 하는 것. 얘는 이런 겁니다. 어떤 회로에 전압 E를 걸었다. 얘를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겠네. 그죠? 여기 저항이고. 그리고 I와 R 곱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압 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VL이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E는 얘는 기전력, 전압가는 IR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회로의 방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전력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고 저항도 두 개더라. 자, 이러한 폐회로 내에 전원을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 R1, R2가 되어졌네. 자,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플러스고 마이너스. 자, 얘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얘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얘하고 전압차가 얘가 100이고 얘가 50이더라. 그럼 당연히 일로 갈 겁니다. 그 차를. 그래서 얘는 기호로 예를 들어서 E1, E2라고 했을 때 내가 계산을 처음에 임의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일단 일부러 잡습니다. 그죠?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E1 얘는 지가 원래 이 방향이죠. 근데 내가 이 방향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붙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E2 얘가 기전력의 합이다 이거죠. 그죠? 거기에 따른 여기 있죠. 전류가겠죠. 직렬로 된 거. 그것은 전압과의 합 RI1 더하기 RI2와 같다. I로 묶으면 R1 더하기 R2. 여기서 전류 I는 E1 빼기 E2에 R1 더하기 R2가 될 건데 계산을 해보니 얘가 부호가 지금처럼 플러스이더라. 그러면 원래 방향이더라. 내가 임의로 잡은 방향. 근데 계산해보니 이게 마이너스더라. 그러면 내가 원래 잡은 방향과 반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라번이 잘못됐더라. 문제 7번 가봅시다.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다의 망간 전지가 되시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축전지를 뭐 여러 가지로 구별합니다. 안에 화학물질에 따라서. 그렇지만 충방전에 따라 구별하면 축전지는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자, 1차 전지는 충, 방 못한다. 그 말은 얘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재사용 못하죠. 처음에 공장에서 충전했다가 한번 방전하면 끝이요. 이랬다는 거. 여기에 대표적인 게 망간 전지. 망간. 그 다음에 뭐 페이퍼. 그 다음에 알칼리. 그 다음에 순 전지 등이 있다. 두 번째로 2차는 기본적으로 충, 방전, 오케이. 그죠? 일회성이 아니더라. 얘 종류는 납축전지, 연축전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그 다음에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전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1차 전지 대표적인 것은 망간 전지다. 자, 문제 8번 넘어갑니다. 약간 어려운 거. 자,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100V의 교류 전압을 걸었다.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회로를 보니 저항이 60 코일이 있죠? 그죠? L 성분인데 J 오메가 L입니다. 그래서 얘는 XL이라고 했는데 얘가 8Ω입니다. 양 단자의 전압을 걸고 여기에 I아페아를 흘렸다. 이때의 이 회로의 전력은 얼마인가? 여기는 V 전압을 걸었네요. V 볼트를. 자, 우리가 전력은 지금 와트로 물어봤죠? 그럼 얘는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은 저항에만 소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 제곱에 R 되시겠네. 그죠? 저항값.
R만 소비한다. 근데 이때 전류는 직류가 아닌 교류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O에 붙여서 I는 V를 Z로 나눈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Z는 6 더하기 8은 플러스 J가 붙죠. J 8 될 겁니다. 이걸 크기로 하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을 제곱되는. V는 얼마라고? V는 얼마라고 줬습니까? 100V. 100V. 저항은 6ohm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600W 나오시네. 그래서 답은 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 봅니다. 문구. 절연체 중에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풍극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유전체예요. 유전체를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유전체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양극을 만들고 유전체는 전기쌍극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위치해져 있는데 양단에 전압을 걸면 전개가 생기죠. 이 방향으로 전개가 생겼다. 그러면 전기력선은 화살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기쌍극자는 요렇게 형성되고 가운데는 나가리. 극성이 안 되니까 한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한쪽에는 플러스 전자가 쌓이는 이것을 붕극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유전체 또는 절연체라고 했죠. 10 갑니다. YY 결선에서 성간전압이 200일 때 상전압은 얼마요? 또 해봅시다. 델타 Y 결선. 첫 번째로 델타 결선일 때. 자, 상전류 IP, 선전류 IL, 상전압 E, 성간전압 V요. 자, 이때는 상전압은 성간전압과 같죠? 병렬이니까. 그런데 IL 선전류는 루트 3배의 상전류이시더라. IP. 그죠? 두 번째로 Y 하시면 IP에 IL에 얘가 상입니다. 코일은 여기 붙어 있으니까. E고 성간은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 V는 루트 3배의 2가 됩니다. 그리고 IP는 IL과 같죠. 직렬이니까. 지금은 얘 물어보는 거죠. 자, YY 계에서 성간 전압이 200일 때 상전압은, 그래서 상전압은 성간을 루트 3으로 나눈 거. 성간이 지금 얼마라고? 200V. 그래서 200V를 루트 3으로 나누면 115V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나. 보시면 점점 반복되죠. 점점 처음부터 차츰 하시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